네, 지금까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 시간으로 좀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노정 대표님, 김재희 이사님, 그리고 김홍성 원장님, 테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그냥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앉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의자를 두 개를 더 주셨는데 같이 앉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준비가 됐으니까 패널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조금 예정 시간보다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귀가 시간도 있고 저희가 네트워킹 시간도 있으니까 지금이 10분인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목표는 30분에는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5분에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앞에 나와 계신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은 한 분당 한 20분당 한다면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분 정도라는 걸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네, 적당히 시간을 유도리 있게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혹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을 누가 해주시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데이투를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제 노정석 대표님께서 테슬라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모은 데이터로 모델을 강화하여 다시 서비스에 적용하는 선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일단 아트랩이 그 스킨 로그 플랫폼을 통해서 스킨 데이터를 잘 모아서 모델을 잘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 1을 듣고 너무 좋아서 데이 2 왔었는데 오늘도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김홍석 원장님께 안전했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들 중에 21가지 정도 제품을 쓰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보습크림을 한 번에 여러 개 쓴 어떤 게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피부 타입이 AI가 정해주더라도 뭐 유분 케어, 모공 케어 카테고리별로 AI가 딱 하나만 정해주더라도 만약에 같은 카테고리에서 2개 이상의 써야 되는 경우도 왜냐면 이게 뭐 필요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니즈가 분명히 나 이거를 뭐 케어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좀 더 이게 통합돼서 나는 보습도 해야 되지만 뭐 온케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가 나온 그게 셀렉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품이 또 추천돼서 나중에 또 조제가 되거나 맞춤 화장품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서 좀 향후는 그렇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서 권해주는 거랑 별도로 하여튼 정말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챌린저 정신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기이한 방법들이 막 다 나옵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서 소리가 송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오프라인만 아는 분이. 네. 그거는 괜찮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원래 써야 되는 거와 니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나눠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나는 지금 피부가 괜찮아. 근데 나 주름 예방하고 싶어 하면 그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그 제품이 들어갈 수는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쓰고 있긴 합니다. 저도
개발자고 사실은 뷰티 테크를 하는 사람이라 엔지니어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 원장님께 다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늘 발표에서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그 코스맥스 그 김 이사님 발표를 내가 다 못 들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조 단가가 비싸잖아요. 맞춤형 화장품이 제조 단가가 비싸고 사실은 지금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고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한테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그걸 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뭐 커스텀미 같은 제품들은 에센스 하나가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를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 실제로 이제 생산 그 파이프라인에서 그 밸류 체인에서 더 낮출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시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면서 다가가야 그 가격 배리어를 넘을 수 있는가 맞춤형 화장품이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고객들에 대한 그 욕구를 잘 모르니까. 근데 환자분들을 디테일하게 조금 보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주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너는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토탈로 정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만큼은 꼭 정리를 해서 써야 돼 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막 30만 이상이 넘어간다 이러면 내가 굳이 이런 느낌은 있지만 보통 3만 원대 4만 원대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의 그런 라인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웬만큼 수긍은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처음은 스타트가 돼야 한대요. 그게 정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째 재구매 여부라든지 두 번째로 연결되는 부분들의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처음엔 어떻게든 잘 밀고 나가요.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능이 없다고 딱 느끼는 순간부터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케어가 뒤에 꼭 딱 뒤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모든 시장이 양극화가 되잖아요. 굉장히 매스한 시장과 그다음에 프리스티지 시장 두 가지로 나뉠 텐데 프리스티지 시장으로 가면은 확실히 가격의 비교의 경쟁이 아니라 내 피부를 과연 누구한테 신뢰하고 맡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는 이제 신뢰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 매스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애매하게 맞춤으로 제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예 매스한 그런 그런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매칭해줘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양극화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 양극화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단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그 피부에 맞게끔 제조를 해주니까 단가가 높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MOQ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디펙토랑 코스메스도 같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쪽인데 사실 전기차를 예를 들면 사실 이제 화장품에서의 고가 라인은 브랜딩에 굉장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이제 맞춤형 화장품 내면서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는 사실은 제네시스에 기대서 이제 일렉트릭 이제 베이크를 파는 거잖아요. 그냥 나왔으면 사실은 팔 수 있는 한계가 아이오닉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요즘 이 접근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맞춤형 전문 브랜드를 나가서 가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계가 분명히 생기고 고가 라인으로 가려면 뭐 설화수 커스터마이즈드 뭐 이런 거 내야 사실 브랜딩을 업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사실 둘 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모로 뭐 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양극화 전략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시장의 침투 전략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이거에 대한 이견들을 좀 듣고 지금 코스맥스나 빅팩토리에서도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제 CJ와 더불어 맞춤형 샴푸라고 하는 것을 CJ 웨이크미라고 하는 맞춤형 샴푸를 저희 코스맥스가 직접 한번 이제 시장에 내보았거든요. 출시를 해봤거든요. 그때 느낀 점이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맞춤형이다라고 해서 맞춤형 샴푸입니다. 일단은 스킨케어 제품은 아니고요. 맞춤형 제품이다라고 해서 소비자가 반응이 일단 되게 강하게 호기심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건 되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효능 효과는 있어야겠다. 이건 디폴트예요.
사실은요. 제품이 줘야 될 디폴트의 밸류인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대한 혹이 나만을 위해서 진단을 통해서 나만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주네. 그것도 주문 즉시 온디맨드 매뉴팩처링으로 해서 주문 즉시 3일에서 5일 안으로 배송까지도 이렇게 빨리 해주네. 굉장히 좋아해요. 단 이게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돼서 그때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리뷰를 같은 걸 확인을 해보면 나만의 제품이라고 보니까 소비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일반적으로 내가 리뷰나 지인 추천을 통해서 또는 나만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제품보다는 나름의 어떤 사이언티픽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제품 나한테 추천을 받고 내가 선택한 제품이라고 하면 일반 제품보다는 최소한 뭐 20-30% 뭐 높게는 뭐 2배 이상의 효능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반 차이가 없네요. 별반 차이가 없네요. 다시 재구매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효능 효과는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시장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맞춤형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타겟팅이 모두 다잖아요. 모두 다예요. 그렇죠? 근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한테 살 수 있는,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설득하는 과정은 이건 또 다른 과정이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줘가지고 이 모든 사람의 고민과 니즈는 다 다른데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른 다 니즈를 대해서 어떻게 맞춰주셔서 타겟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매스 프로덕트, 매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야, 난 더마야 라고 해서 어떤 집단화된 매스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뿌리면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타겟팅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소비자를 설득하는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좀 풀어나가야 숙제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열리지 않고 디맨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사실 화장품의 원가 구조라는 게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만 이르게 되면 처음 들어가는 KPX 정도만 문제가 되지 그 뒤에는 계속 금방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 금방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토론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맞춤형 화장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요. 맞춤형 화장품에 이거는 효능이 나타나는, 네, 듣고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질문 자체는 각 연사분들이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연사분들이 생각하시는 맞춤형 화장품의 효능이 나타나야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용 후에 3에서 5일 내에 효능을 느끼지 않으면 맞춤형 화장품의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맞춤을 두 가지 맞춤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효능 맞춤이고 다른 하나는 취향 맞춤인데요. 취향 맞춤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원래 묽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묽은 거를 줬을 때 여기서 어떻게 묽은 거 좋아하는지 알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한편으로 효능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신용에 의거한 신용제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신뢰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데는 최소 한 달에서 3개월까지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이든 아니든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게 향수라든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만, 기초 제품들은 분명히 시간이 특히 필요하고, 특히 거기에 대해 기능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뭐 의견이라서 뭐 길게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맞춤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게 깊은 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을 맞춰줄 거야, 아니면 소비자가 객관화된 진단의 결과를 나타나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효능 효과를 우리가 맞춰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취향을 맞춰주는 게 더 쉽고 반응도 빨라요. 그런데 피부라고 하는, 뷰티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상 저희는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꾸준한 사용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실 좀 넘어야 허들리도 좀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효능 효과가 좋은 원료를 무조건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반면에 그 사이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각종의 그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즉각적으로 3일 내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좀 현실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물질 자체는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도 사실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화장품이라는 물질 이외에 그 문제를 인식시키고 공감하고 설득해주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경험들이 맞춤에 이제 반드시 결합되게 될 것 같고, 오늘 스킨로그나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방향들도 다 그런 방향들인데, 그런 부분들과 결합했을 때 다른 어떤 감성 가치라든지 더 뭐 이해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를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해하기로는 이제 사스 형태로도 이제 공급하실 B2B 시장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B2C로 이제 개별 고객에게 이제 피부에 이제 효과를 주시기 위한 걸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맞춤형 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해보니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세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 그런지 조금 시장이 작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이라는 특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은 K뷰티라는 정말 세계 1위의 그 화장품 제조 기술을 통해서 너무 완제품도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 꼭 그 맞춤형이라는 게 필요할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 하나와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는 원래 단일 민족이라서 피부 자체가 굉장히 좀 인종이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춤형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좀 결과치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니즈가 글로벌이 더 많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모든 연사분들? 아니면 모든 연사? 노정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건 앞서서 잠깐 답변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펑션 오브 뷰티 같은 경우에는 맞춰주는 과정이 보면 이제 이 머릿결에 대한 컬리스 내지는 이 컬러를 맞춰주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단은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반응이 옵니다. 매출도 상당히 큽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벌써 조단이 찍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예를 들어서 뭐 퓨럴로지나 뭐 프로본 같은 경우 잘 보시면 확실하게 효능 효과를 타겟팅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아크네, 여드름, 그렇죠? 트러블이 있는 사람에 대한 피부에 대한 개선을
그쵸? 타겟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 제도적인 측면하고도 연관이 좀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 특정한 피부 고민을 타겟팅하면서 특정하게 거기 효과가 있는 원료를 확실하게 써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물론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바라보게 되면 제도적이 좀 넘어야 허들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나의 피부가 개선이 되는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을 원할 텐데 그거를 맞춰주는 과정은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시장이 없을 거냐?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제 길을 아직 좀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지금 맞춤형이라는 화두 하나만 갖고도 반응이 빠릿빠릿하게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올리브영에 가서 그 몇 개 집으면은 다 되는 거고 온갖 종류의 베리에이션 다 있는데 그걸 굳이 왜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귀찮은 일을 시켜야 돼? 차라리 그냥 아까 그 원장님도 발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몇 개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주는 그냥 레커멘데이션 서비스 정도 만들면 그게 최선 아니니?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은 좀 뭔가 완결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완결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저 소프트웨어적인 가치 또 AI가 저는 단지 막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챗봇이나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달과 결합해서 그 고객 경험들을 확장하게 될 텐데 이제 그것과 조합됐을 때 진정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무언가 이렇게 포뮬러가 딱 나왔는데 자 포뮬러 갖고 올리브영 가서 이거 사렴 하는 경험과 깔끔하게 뭐 하나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험과 가격이 같다면 아마 그냥 완전 풀리 테일러드한 그런 걸 선택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인 업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적인 요소는 저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한국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피어 프레셔가 센 곳이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시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그러한 것들이 한번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플립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은 그 하나 자체가 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소위 터지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은 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저희도 먼저 좀 시작해보고 있어요. 약간 그 법적인 제도도 좀 다르고 미국은 그 원격 의료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미리 해버리고 안 되면 그때 약간 징벌적 배상이나 이런 게 있지만 한국은 법으로 미리 막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도 조금 환경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첨언을 좀만 더 마무리로. 저희가 AI 스타트업으로서 뷰티 시장에서 좀 모호한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굉장히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통은 뭐가 문제냐면은 제대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않아서예요. 진단을 하지 못한다, 진단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진단이란 무엇인가? 의사들이 진단을 잘하거든요. 하지만 진단을 되게 못해요. 병을 진단을 잘하지만 일반적인 피부에 대해서 어떤 화장품이 맞는지에 대한 화장품적인 진단을 못할 수 있는 거죠. 맞춤이라는 건 역시도 한국에서의 맞춤, 미국에서의 맞춤은 다를 거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맞춤은 뭐 인종에 대한 맞춤일 수 있고 한국에서의 맞춤은 조금 더 뭐 헬스케어적인 맞춤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맞춤의 화장품이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무엇을 왜 맞춰주는 화장품인가를 정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아까 인종에 대한 특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아까 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피부 민감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디에서나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툴로서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니즈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장점으로도 분명히 작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미국 애들이 참 부러운 게 어떤 트렌드가 딱 생기면은 걔를 빨리 가가지고 정의를 하고 그게 우리 거야라고 하는 걸 너무 잘해서 사실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그냥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생기는 새로운 컬처나 이런 서비스들을 잘 디파인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K 컬처의 우수성에 잘 타서 한번 글로벌 익스펜션에 큰 전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패널 통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연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했던 QTA 컨퍼런스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네트워킹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 도와주신 서울산업진흥원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알찬 행사 기획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